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절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 오늘 오전 양시장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됐지만 오늘 양대 지수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전 중 1% 넘게 올랐던 지수는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 내림세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26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1.34% 하락하면서 2596.32에 오늘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05% 내리면서 760선을 내줬습니다. 759.30에 오늘장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0억 그리고 5,495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5,701억 원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또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지만 기관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봐보면요. 오늘 코스피 상위 20위권 종목들 대체로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1.58% 하락했고요. 또 KB금융 4.76%, 신한지주 5.14% 각각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총 상위권도 20위권들도 대체로 다 밀려났는데요. 오늘 알테오젠이 6.37% 크게 밀렸고요. 또 삼천당제약은 6.35%, ST팜은 4.97%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오후 들어서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종목도 덩달아 밀렸어요,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지금 바로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이 시간 유튜브 채팅으로도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요일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분을 모시고 시작해 봤는데요. 딜사이트 S의 민주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살맛나는 주식에는 또 처음 와주셨는데 분위기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또 제가 이 다음에 방송하는 상한가 스쿨에서 오늘 또 방송을 할 텐데요. 또 살맛나는 주식은 이렇게 또 파랗게 또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약간 낯설긴 한데 좀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의 전문가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잠시나마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상승세에 이어갔던 양시장 입니다. 저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길래 오늘은 정말 방송 웃으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밀려났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시장을 좀 한 줄로 표현하자면 미지근했던 시장과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금투세 관련해서 인버스 발언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는 추진하기에는 너무 여론이 거세졌어요. 그래서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줬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1,000억가량씩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효과 덕분에도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엔비디아가 4% 상승을 하면서 시총 3조 달러에 근접을 했는데 국내 반도체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AI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두고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사실 미지근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또 뜨겁게 끓어오르는 시장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봐보면 좋을 종목들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아모레퍼시픽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장에서는 9.04% 크게 올라주면서 종가는 15만 700원입니다. 이게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한번 크게 밀리고 난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그 여부가 궁금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상당히 좋았네요, 전문가님. 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장품주에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1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그리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두 인하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이거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화장품 관련주 하면 또 아모레퍼시픽이 항상 움직여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특징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차트를 보도록 해볼게요. 네, 저희 아모레퍼시픽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천천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주봉 차트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낙폭을 크게 줬었습니다. 한번 낙폭을 크게 줬었고 이후에 반등 주면서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줬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전망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후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진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전망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보면 아모레퍼시픽 좋습니다. 워낙 대형주들은 다 좋기 때문에 이슈 속에서 이렇게 많이들 움직이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한번 살펴보시면 1,000억가량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후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전망들 살펴보시면 아모레퍼시픽도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움직여져서 제가 특징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늘 화장품 섹터들 강세 보이면서 덩달아 올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포지션도 취한 상황이죠. 중국 외에 해외 진출도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화장품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아모레퍼시픽 진입은 어떻게 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차트 보시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입도 나쁘지 않고 반등 주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의견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진입에 대한 여부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정리해 보고요. 또 곧바로 다음 종목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3년 만에 황제주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실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요. 장 중에는 110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3.23%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104만 7천 원이네요. 그래도 여전히 황제주 자리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저번부터 이제 황제주 탈환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성장 중이죠. 그래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도 했는데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조금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의회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처방 확대를 위해서 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FDA가 바이오 시밀러 대처 방안을 검토하는 바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좀 11월까지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봐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도 지금 최고점 110만 원 찍고 오늘 약간 빠져주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업 분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봤을 때 지금 1조 1,000억가량에서 지금 1조 3천억으로 늘어가는 실적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도 그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이 무려 5,000%나 간다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율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전년 대비 이제 5,000포인트로 유지가 된다는 건 이것 또한 괜찮고 그에 비해 부채 비율은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BPS 또한 안전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봐도 좋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또 고점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전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또 그런 전략까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시밀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도 또 제약 바이오 섹터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11월까지 좋은 재료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업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실적도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고 이렇게 실적이 오르면 주가도 그에 따라 또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게 봐줄 만한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민주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전략들 차근차근 세워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그 무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유한양행까지 한번 봐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장 봐보면 4.78% 꽤 빠져서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지금 14만 9,500원입니다. 그 폐암 신약이죠. 렉나자 발표한 이후로 주가 너무 잘 가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 들어갔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유한양행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유한양행이 일단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제약 관련주로 최근에 렉나자 말씀하신 그런 렉나자가 FDA 승인이 받았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과를 넘어서 이제 한국 제약 산업에서 전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약 바이오주도 지금 이렇게 핫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슈에서 이슈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고점에서 또 잘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유한양행도 차트 보면서 설명해 주실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최고점 16만 원 선에서 이제 신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게 되면 또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업 분석을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 하면은 실적 위주다, 그런 이슈적으로 많이들 움직이니까 기업 분석은 또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기업 분석을 봐야 하는 이유가 실적을 모르면, 그리고 데이터를 모르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 그리고 최근에 이슈됐던 그런 제약바이오주로 이슈됐던 그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현재 5억에서 1,000억가량 일단 유한양행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추정치 자체가 늘어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 또한 2000%에 33%면 이 회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한양행이 렉나자 신약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인증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와 그런 활약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16만 원 선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거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딱 팔고 목표가를 선정해서 기준과 원칙대로 딱 팔고 나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목표가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고가 한번 형성하면 이후에 또 쭉 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가는 출렁입니다. 한번 올리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내리면 또 올라가기도 하면서 반등 주면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좀 반복을 할 수 있어야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로 유한양행까지 좀 뽑아봤습니다. 네, 유한양행 16만 원 선에서 신고가 형성하고 난 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한 지점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전망 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 팔아야 할지 또 어디에서 팔아야지 가장 잘 팔고 나올 수 있을지 그 여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 민주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지점 사고 팔고 하는 방법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종목 이렇게 봐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이었고요. 이제 우리 민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겠죠.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딜사이트 경제TV 들어오셔서 지금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에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또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 너무 답답해요 하는 분들 오늘 내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하시고 상품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 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그 정보까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맛 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문자 보내주셨네요. 센즈랩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420원 그리고 비중은 10%이십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센즈랩도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9.69% 오르면서 종가 11,430원에 마감했는데요.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테마 타고 너무나도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 테마성 종목들은 또 치고 빠지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봐봐도 좋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제 수익 실현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센즈랩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또 2거래일 연속 10%대 강세를 좀 보여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릴 수 네, 있을까요? 센즈랩 오늘 정말 주가가 너무나도 네. 잘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지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끌고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센즈랩 같은 경우는 일단 좋습니다.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두고 있었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을 했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이 협박 강요할 경우에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 더 무섭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샌드랩이 그래서 좀 움직여준 것 같은데 샌드랩이 생성형 인공지능 역기능 중 하나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거비스 페이스 체크를 또 출시를 해가지고 페이스 체크는 이제 보시면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수초 내로 위조 진위 여부를 분석 판별한 결과를 알려주고 회원가입이나 그런 인증 절차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런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샌드랩이 좀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강세를 좀 보여줬죠. 오늘 그런 이슈들로 디지털 범죄 예방에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1,400 얼마라고 하셨죠? 오늘 매수가가 1,42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시래요. 1,420원, 1,420원 구간, 일단 수익 구간이신 거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샌드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등 주면서 상승 모멘텀 타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안정돼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보시면은 최근에 다소 마이너스 9억이라는 적자를 좀 기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율이 부채 대비 자산율이 무려 2,000포인트나 됩니다. 근데 이제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갑자기 늘었죠. 갑자기 늘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자산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BPS 한번 살펴보시면 100원짜리가 갑자기 2,700원에 거래를 한다. 2,700원에 거래를 하면서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1,430원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지금 현재 PBR, 그에 비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몇 배가 거래되고 있는지 보시면 2.91%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배가량, BPS 2배가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좀 타고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의 딥페이크 그런 성범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대책 방안들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모멘텀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가를 일단 선정해 드리자면 13,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 보시고 나오시는 거 제시해 드리고 싶고 굳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한번 탔기 때문에 저점인 5,000원 구간으로 일단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멘텀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13,000원 구간까지 온다면 그때 매도해 주시는 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랩 지금 13,000원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13,000원 구간에서는 꼭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루닛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150원에 비중은 8%입니다. 오늘 장중에 잘 가다가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0.34% 소폭 밀리면서 오늘 종가는 43,800원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의료 AI 관련주죠. 루닛. 오늘 또 미국 진출과 국내 시장 확대로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기대해 봄직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미 충분히 수익 보고 계시지만 이 수익 극대화 방안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더 기다려 보면은 또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자, 저는 이 루닛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차트 먼저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봉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다지고 조금씩 움직여주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께 약간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익 구간이시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 나오시는 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422억이고 지금 마이너스 524억입니다. 추후에 얘네가 성과가 좋아서 간다고 한들 지금 실적 자체가 이렇게
적자로 좋지 않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제시해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라면 당장 탈출하시는 거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로 봤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104%로 지금 전년 대비 13%에서 갑자기 부채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약간은 좀 부진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미 이렇게 이슈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언정 오래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부진하다라고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BPS도 보시면은 7,500원대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로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8,000원대 그리고 추후에 7,000원대가 유지가 된다고 한들 그 전에 2,000원대, 100원대에서 갑자기 8,000원, 7,000원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다시 보시면 지금 바닥권 다지고 있고 수익 중이시라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어떤 이슈나 그런 재료가 조금 나왔을 때 그때 조금 다시 타서 들어가시는 거 제시해드리고 싶고 뭐 물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규 상장 종목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멘텀적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차트상으로 보면 반등 줄 수는 있으나 이런 기업 분석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 기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지 마라라고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나오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루닛 부채 비율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시네요. 이슈적으로는 좋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지켜봐 보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챙겨드려야겠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짧게나마 민주 전문가님과 잠시 또 함께 했는데요. 우리 민주 전문가님 오늘 또 잠시 함께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살맛 나는 주식 진짜 재밌습니다. 살맛 나네요.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앵커님이랑 같이 한 번 더 발 맞춰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 전문가님은요. 잠시 후에 7시부터 진행되는 상한가 스쿨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강의들, 알찬 강의들 해주고 계시니까요. 상한가 스쿨 통해서 우리 민주 전문가님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갑자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깜짝 등장한 우리 전문가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에는 원래 이분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죠. 딜사이트S의 이정호 전문가님과 또 마저 이어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자마자 또 종목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문자 한 통 와 있습니다. 코스맥스가 궁금하시다고 하시고요. 우선 매수가는 15만 3,9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발표하면서 오늘 화장품 섹터가 강세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맥스도 따라서 올라줬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6월에 이 10만 원대 터치하고 정말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또 훈풍이 불어오면 올라와 줄까요? 네,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사시고 나서 조금 뭐 힘든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7월 달 부분에 아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때 7월 18일, 19일 날 이때 왜 빠졌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는데 이때 중국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진될 거다라고 리포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발표 나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맥스의 라이벌이 누굴까요?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콜마 차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갱신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라면 화장품 용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하고 있는 HK 이노웨 이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맥스 자체로 화장품 자체로만 봐도 저는 어떻게 본다면 코스맥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비중이 많았던 코스맥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비중이 적었던 한국콜마는 연일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 어떻게 양 반대되는 모습세가 나아졌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중국에서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저는 화장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빚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저는 18만 원까지는 한번 키 맞추면서 한국콜마랑 키 맞추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되게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악재 속에서도 바닥권을 지켜줬다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방으로 떨어질 구간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콜마,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은 연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고가권에 있고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 그 훈풍을 맞아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저는 코스맥스 지금 자리도 좋고 목표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메스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서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은 홀딩 해보고요. 목표가 18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까지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NC소프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3,60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NC소프트 이번에 발표한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현재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마 이 종목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NC소프트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작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호연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밸류업으로 편입이 됐다는 거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점을 찍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했던 자리였는데 이거를 호재로 인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줬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 18만 3,600원에 들어가서 지금은 수익권이고 근데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주에다가 비중 30%를 들어갔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왜냐면 요즘에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잘 가는 거는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랑 왜 NC소프트랑 다른 흐름이 나오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아니면 해외적으로 매출 비중이 많이 높은 부분이 컸고 NC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 매출이 비중이 컸던 부분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저는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시세도 분출했고 내일장에서도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전 20만 원 부분에서는 다시 수익을 좀 챙겨놓자. 비중 30%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0% 정도는 20만 원에 정리하고 21만 원에서는 나머지 비중 10% 정리해서 나머지 비중 10%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전략. 그 나머지 비중 10%는 23만 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의 비중 30%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20만 원 돌파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는 2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은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 수익률 탑5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유한양행 79.7%, 삼일제약 63.2%의 어마어마한 최고가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또 CS윈드는 39.4%, LG에너지솔루션 19.2%, 우리기술 16.4%까지 수익률 탑5의 5종목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의 살맛나주로도 큰 수익 챙겨가세요. 바로 이어서 또 지난 살맛나주의 AS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S 종목은 8월 7일에 소개해 주셨던 CS윈드 봐보겠습니다. 최고가 73,500원까지 오르면서 이 2차 목표가 75,000원의 턱밑까지 터치했는데요. 이 종목 조금 더 가지고 2차 목표가까지 얌전히 기다려볼까요? 네, 저는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풍력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가장 큰데 지금 해리스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폭력 관련주들이 조금씩 더 힘을 모아서 더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지만 전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이 폭력 쪽은 어떻게 보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의 표밭인 텍사스 쪽에서도 풍력 발전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수익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목표가인 75,000원 부분, 이 가격대가 오면은 좀 수익을 챙겨놓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풍력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CS 윈드, CS 베어링 이쪽으로만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국산업이나 동국 SNC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풍력 관련 섹터들이 다 활활 오르려고 하면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줘야 되는데, 약간 특정한 종목들로 올라가 준다는 거는 약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75,0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놓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CS윈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해리스나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75,000원 부근 온다면 그래도 일부는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첫 번째 AS였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봐볼게요. 8월 14일에 소개해 주셨던 삼일제약입니다. 한때 16,650원까지 오르면서 최고가 상승률 63.2%인데요. 이 종목도 정말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코앞까지 갔습니다. 여전히 유지하고 지켜보면 될까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해 드렸었냐면,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선 CMO 관련 기업들이 부각이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삼일제약만의 특성이 뭐냐라고 본다라면, 저만액 관련해가지고 CMO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했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일제약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CDMO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도 계속 좋을 수도 있고 내년까지도 이게 갈 가능성이 높다. 삼일제약은 저만액이 왜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냐라고 말씀해 드리냐면, 이 저만액 공장은 어떻게 보면 기존 제약, 우리가 보면
알약, 물약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이런 만드는 거에서 점안액을 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안액은 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은 딱 점안액만 만들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점안액 관련해가지고 공장을 건설을 하려고 해도 점안액을 다 만들었어. 그러면 공장이 놀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한테 외주를 줘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삼일제약은 발을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갔다.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차트상. 하지만 제약바이오 특성상 한 번의 고점을 갱신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하자. 다행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를 안 찍어준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2차 목표가를 2만 원까지도 올리고 그 다음까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일제약 점안액 CMO 공장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 올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 2만 원까지 올리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길게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AS 두 종목 봐보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수익을 안겨줄 새로운 종목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챙겨주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제가 이 현대그룹주들 다른 종목들 잘 갈 때 네. 눈여겨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못 봤어요. 오늘 왜 살만나주로 꼽아주신 걸까요? 이제는 좀 사람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되게 유난히 좀 돋보였던 섹터가 뭐였냐면, 테마가 뭐였냐면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그 100종목들이 저는 좀 눈이 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 중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찾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밸류업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목이 들어갔어? 라고 했던 부분 중에 어떻게 보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을 왜 오늘 장에서 갖고 왔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갭상승하고 나서 상승 마감으로 끝났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크고, 이 종목을 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중국 부양책 수혜에 관련해가지고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출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도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던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재건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관련해 가지고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8,400원. 8,400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저항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자리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자리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8,400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은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같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좀 갈 것 같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꼬꾸라지면서 바닥을 또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권인 종목이지만 그래도 6,9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해준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요.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중국 부양책의 수혜를 받아서 또 건설기계 등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잡아볼게요. 6,900원 손절가로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8,400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또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어떤 거 챙겨주셨을까요? 네,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덴티움 치과 가면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임플란트 광고 포스터. 네. 그만큼 친숙한 기업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또 어떤 이유로 살만나주로 골라주신 걸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두 종목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HD 현대인프라코어나 덴티움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덴티움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장사 중에서는 임플란트 관련주로 1등이다. 하지만 비상장까지 포함한다면 3등으로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이 되었지만 이 자진 상폐 처리하고 나서 비상장으로 갔고 메가젠 임플란트라고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더욱더 매출액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덴티움의 주요 매출처는 중국과 러시아 쪽이 컸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매출액이 많이 줄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 또 수출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관계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도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찍어준 종목입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 재무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빠져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점을 찍었던 작년에 18만 원대에서 지금은 8만 원대 거의 절반 이하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슬슬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더 나아지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덴티움이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패시브 자금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2등을 다시 한번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 같은 경우에 내일 매수가 8만 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6만 9천 원, 목표가는 1,5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티움도 이 중국 부양책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상장주 중에서는 임플란트 1위 기업이고요. 또 비상장 기업까지 포함해도 탑3에 안에 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8만 원 이하에서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9천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5천 원 봐보면서 이 지점까지 함께 도달해 보시죠.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와 덴티움이었고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주 후반으로 향해 가죠. 목요일장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겠습니다. 우리 내일장은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올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너무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막판으로 가면서 다 빼버렸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좀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4%까지도 올랐었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분위기가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근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했던 거를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했던 모습제가 나왔는데 이러면 좀 시장이 좀 더 관망 심리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짙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 가지고 지켜보자. 왜냐면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거는 저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마이크론 실적이나 예상치가 잘못 나왔어. 그럴 경우엔 더욱더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들어가서 매를 맞지 말고 보고 나서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너무 많이 서두르지
놓아주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 있을 미국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파월 의장이 FOMC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 때 어떻게 보면은 지표,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얘기했던 거는 누가 아무래도 고용 지표. 이제는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지표 쪽으로 눈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야 될 필요는 있다. 그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증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좋고 엔비디아 잘 가는데 국내 증시는 왜 못 가냐. 이런 부분이 되게 답답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좀 더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주식이랑 볼 때 미국 주식이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더 분위기는 좋겠지만 이게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힘에 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가 강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 박자 느리게 매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이 조금 눌려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면은 지금 관련해 가지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오늘 장이 되게 중요했던 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졌다는 신호가 나올 때가 제일 말씀드리는 부분이 쌍바닥을 다졌다. 이런 부분이고 기존 저점보다 고점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을 안착을 한다면 한 번의 상승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지금 차트적 관점으로도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내일 장까지도 기대감이 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장 막판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관련해가지고 불안 심리가 좀 더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전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가 더욱더 짙어지면서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제는 믿을 거는 마이크론 실적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게 나오고 기대치도 좋게 나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이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바로 마이크론 실적이 잘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조금 빠지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그 하락분을 메꾸면서 올라가 준다면 그때가 진정한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응 포인트를 다 말씀해 드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까지 꼭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